여러분 혹시 수십 페이지짜리 빽빽한 논문을 딱 마주하고 하... 하고 한숨부터 내신 적 없으세요? 자,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정보의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략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맞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내 머릿속에 넣어야 할지, 정말 막막한 그 기분.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그 복잡한 정보의 산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를 하나 딱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자, 그럼 이 마인드맵이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그거를 알려면 우리가 도대체 왜 긴 논문만 보면 머리가 아파오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이 선형적인 구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정보를 막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고 패턴을 찾을 때 제일 똑똑해지는데, 논문은 어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이잖아요. 이렇게 줄줄이 읽기만 하면 뭐랄까, 나무 하나하나는 보는데 정작 큰 숲은 못 보는 거죠. 아이디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아주 놀랍게도 그 해답은 논문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다 읽으려고 덤비지 마시고요. 논문의 구조를 역으로 이용해서 잘게 쪼개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작정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일단 구역을 나눠요. 그리고 각 부분을 지도 조각처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분할 정복 전략인데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대부분의 논문이 가지고 있는 그 표준 구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서론에서는 이 연구 왜 했구나. 방법에서는 이렇게 연구했구나. 결과에서는 이런 걸 발견했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파악해서 마인드맵의 큰 가지로 따딱 만드는 거죠. 어때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시작점이 되죠. 특히 실험 논문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연구가 진행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가설에서 시작해서 실험 설계, 그리고 분석까지. 이 흐름을 그대로 마인드맵에 옮기면 연구 전체가 한눈에 쫙 들어오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속도를 말 그대로 몇 배, 아니 몇십 배는 끌어올릴 수 있는 비장의 무게를 소개해 드릴게요. 뭘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 챗 GPT 같은 AI 도구를 써보세요. 몇 시간, 아니 며칠씩 걸려서 읽고 요약해야 했던 그 분량을 단 몇 분 만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귀찮고 힘든 요약은 이제 AI한테 맡기고요. 우리는 딱 핵심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방법이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논문 파일을 AI에 올리고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 PDF에서 연구 방법 섹션만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요. 특정 부분만 콕 집어서 핵심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 명령어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어 보세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게 진짜 대박인데 단순 요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섹션을 마인드맵으로 바꿔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AI가 텍스트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마인드맵 초안을 똑딱 만들어 준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가끔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힐 때가 있죠. 파일이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분할 정복 전략이랑 똑같아요. 먼저 그 거대한 논문 PDF 파일을 섹션별로 작게 착착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들을 하나씩 올려서 작은 미니 마인드 맵들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쫙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지도를 완성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제 좀 더 전문가 레벨로 가볼까요? 아예 처음부터 문서를 마인드맵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데 특화된 전문 AI 툴들이 있어요. 이걸 쓰면 훨씬 더 빠르고 퀄리티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긴마인드 AI. 이건 PDF나 PPT 올리면 클릭 한 번에 알록달록 예쁜 마인드맵을 만들어줘요. 빨리 시각적인 요약본이 필요하다 할 때 최고죠.
반면에 모니카 AI는 유튜브 영상이나 웹사이트 주소까지도 지원하고 특히 AI 노드 생성이라는 기능이 진짜 강력해요. 기존 아이디어에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만한 게 없죠. 자, 이렇게 공들여 만든 마인드맵. 이게 단순히 논문 하나 이해하는 데서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이 지도는 이제 여러분의 강력한 지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 써먹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막 떠올릴 수도 있고 복잡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발표 자료에 뼈대를 잡거나 회의 안건을 정리할 때도 아주 훌륭한 청사진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주제, 혹은 책상 위에 먼지 쌓인 채 잠자고 있는 그 논문 있죠? 어떤 것부터 여러분만의 지도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가 어떻게 복잡한 문서를 마치 탐정처럼 샅샅이 파헤치는지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PDF에서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막 글자가 깨지고 순서도 뒤죽박죽 엉망이 됐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추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출발점이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우리의 수사 계획을 한번 보시죠.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 복잡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수사의 첫 단계는 바로 사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PDF에서 정보를 깔끔하게 뽑아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PDF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정리된 문서가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 덩어리랑 그림 같은 시각적인 요소들이 순서 없이 막 흩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마디로 기계가 이해하기 편하게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볼까요? 마치 탐정이 범행 현장의 건물 설계도를 꼼꼼히 뜯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문서 자체가 가진 숨겨진 구조를 파헤치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걸 문서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제목, 목록, 문단 같은 논리적인 요소들을 분석해서 전체적인 뼈대를 파악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학술 논문에는 보통 서론, 다음에 연구 방법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종의 규칙, 즉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여기 비일라 같은 AI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를 딱 보고 먼저 시각적으로 비슷한 영역, 그러니까 줄이나 블록들을 스캔해요. 그리고 서로 관련 있어 보이는 블록들을 하나로 묶고 마지막으로 이 덩어리는 하나의 섹션이구나 하고 분류하는 거죠. 진짜 똑똑하죠? 자, 이렇게 문서의 큰 뼈대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야겠죠. 다음 단서는 바로 텍스트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AI 탐정이 어떻게 언어학자처럼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하는지 한번 보시죠. AI는 문서 안에서 서론이라든지 결론 같은 아주 결정적인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마치 증거물에서 지문을 찾아내듯이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 즉 NLP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디까지가 한 문단이고 어디서부터 다음 내용이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AI가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번에는 AI가 자신의 눈을 사용해서 페이지 전체의 디자인, 즉 시각적인 증거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글자 크기가 갑자기 커지고 굵게 표시되어 있다면 이건 섹션 제목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또 텍스트가 얼마나 들여쓰기 됐는지, 줄 간격은 어떤지, 표나 그림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고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은 결론 같은 키워드를 찾으면서 무슨 내용인가에 집중하고요. 다른 한쪽은 수고 굵은 글꼴을 보면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즉,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디자인을 읽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셈이죠. 네,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단서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중에 단 하나만 가지고는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뛰어난 탐정이라도 단 하나의 증거만 보고 범인을 지목하진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증거를 다 합쳐야만 비로소 문서의 진짜 의미, 즉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 분석, 텍스트 분석, 그리고 시각적인 레이아웃 분석, 이 세 가지 단서를 모두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아주 놀라울 정도로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종합의 힘이죠. 물론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세부 사항들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어떤 순서로 읽어야 자연스러운지, 또 분석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용문이나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은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AI가 어떻게 문서를 읽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게 그냥 PDF 파일 잘 읽는 기술,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더 큰 그림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수백만, 수천만 개의 문서 속에 잠자고 있는 지식을 깨우는 일이에요. 이 지식들이 풀려나면 우리는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고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정보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이렇게 기계가 우리 인간의 문서를 점점 더 잘 읽고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식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AI가 정말 연구의 판도를 바꾸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엄청난 도구가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 그러니까 바로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AI와 비판적 사고, 이 양날의 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을 한번 파헤쳐보죠. AI는 분명 연구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줄 잠재력이 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덜 치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덫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너무 쉽게, 너무 그냥 믿어버릴 때 과연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를 보면요, 아주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요. 우리가 AI를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보는 데 쓰는 머리, 즉 인지적인 노력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괄적 이해의 착각이라는 아주 위험한 심리적인 함정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AI가 너무나 그럴듯한 답을 순식간에 툭 내놓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분석 능력이 좀 떨어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정보를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퍼뜨리는 그런 가짜뉴스의 확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결론은 되게 간단해 보이죠? AI를 비판 없이 쓰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연구 능력이 그냥 떨어지는구나. 미래가 좀 암울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요? 문제가 AI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이 모든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감이라는 우리 인간 내면의 요소였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은 연구자들은 AI를 쓸 때 비판적인 생각을 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확신, 그 자신감이 AI가 뱉어내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AI와의 관계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AI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돕는 인지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AI를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AI를 아주 똑똑하지만 가끔 실수도 하는 조수라고 생각하고 전문가인 우리가
방향을 딱 잡아주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그럼 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AI가 뭘 내놓든 무조건 철저하게 검증하세요. 둘째, AI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최종 판단은 언제나 우리, 인간 전문가가 내리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AI한테 그냥 의존하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AI를 진짜 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만드는 방법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AI가 우리의 비판적 사고를 망친다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 단순한 접근이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는요, 전적으로 AI라는 도구를 쓰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각, 우리의 태도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AI는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주는 든든한 인지적 파트너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기 싫을 때 기대는 편리한 목발인가요? 그 역할은 결국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요즘 연구나 과제할 때 AI 안 쓰는 분 거의 없죠. 근데 이걸 쓰자 보면 문득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어디 거지 써도 괜찮은 거지? 혹시 나도 모르게 표절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오늘 이 설명으로 그런 걱정 싹 날려버리고 AI를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연구 파트너로 만드는 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아마 다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쯤은 품고 계실 거예요. 내 논문에 AI 쓰는 거 진짜 괜찮을까? AI가 써준 문장 이거 그대로 갖다 써도 되나? 데이터 분석을 맡기긴 했는데 이러면 내 연구가 맞나? 막 헷갈리시죠?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AI는 뭐랄까, 최첨단 기능을 갖춘 부조종사, 그러니까 코파일럿 같은 거예요. 비행을 엄청나게 도와주죠. 하지만 최종 방향을 결정하고 또 모든 책임을 지는 기장, 즉 파일럿은 바로 연구자인 여러분, 바로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 똑똑한 부조종사, 연구조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며칠 밤새워야 할 문헌조사를 단 몇 분 만에 뚝딱 해치우고요. 와, 우리 눈으론 절대 못 찾을 데이터 속 패턴까지 찾아내 준다니까요. 이걸 제대로만 쓰면 연구의 속도랑 깊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부조종사랑 같이 비행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비행 매뉴얼이 있어야겠죠.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의 신뢰도라는 목적지에 절대 도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핵심 원칙 5가지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투명성. 이건 뭐랄까, 학자로서의 양심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AI 도움을 받았다? 그럼 그걸 숨기면 안 돼요. 독자들 그리고 동료 연구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학문 공동체 전체에 대한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그럼 투명성, 이거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냥 AI 좀 썼어요 하고 퉁치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장 초안을 쓰는데 썼는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받았는지 그 목적과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들은 이걸 아예 의무로 못 받고 있거든요. 이제는 연구의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다. 자, 투명하게 밝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AI가 막 그럴듯한 분석에다가 진짜 유려한 문장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모든 주장, 모든 데이터,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오류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100% 오직 연구자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책임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AI는 그냥 초안이라는 재료를 던져줄 뿐이에요. 그럼 연구자는 뭘 해야 할까요? 그 재료를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검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내고 수정, 거기에 자신만의 깊은 통찰을 더해서 최종 결과물로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의 중심에 연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연구자 몫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가장 민감하면서도 어쩌면 제일 중요한 문제, 바로 저작권과 표절입니다. 에이, AI가 쓴 건데 뭐 어때?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 경력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얼룩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표절 시비, 이거 정말 피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정말 독창적인 건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만약 그 내용을 인용했다면 출처 표기 원칙을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서 최종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가 여러분의 학문적 진실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진짜 쉽게 놓치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직 발표도 안 한 중요한 연구 데이터나 실험 참가자들의 개인정보 같은 거 무심코 AI 체포창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계시진 않나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위험성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의 그 중요한 기밀 데이터가 외부 AI 서버로 넘어가는 순간 그 데이터는 더 이상 여러분 손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특히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면요? 이건 법적인 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AI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AI는 무슨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속에 편견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있지도 않은 정보를 너무나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환각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자의 비판적 사고라는 필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은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검증해야 할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AI에게 맡기세요. 하지만 연구의 큰 그림을 그리고 독창적인 가설을 세우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이 창의적인 핵심 역할은 오직 연구자인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원칙들을 딱 한 문장으로 꿰뚫인 진실이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연구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AI가 아니라 언제나 연구자인 바로 당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무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 또한 온전히 당신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는 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AI 시대에 우리 연구자들이 학문적인 신뢰와 진실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윤리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AI는 여러분의 연구 역량을 한껏 끌어올려주는 유능한 조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고유한 생각하는 힘을 서서히 갉아먹는 위험한 대체제인가요?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윤리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Created using Powtoon.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할 만한 바로 그거. 논문의 표절률 확인하기. 연구자나 대학생들은 본인의 연구물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에서도 입사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내 표절이 의심되는 문구 혹은 출처 표기 누락 사항 등을 점검할 때 활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문 유사도 복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논문 제출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바로 논문 유사도 검사다. 보통 카피킬러나 리커트 척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 한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검색창에 카피킬러라고 입력하면 나오는 웹사이트이며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간단하게 표절률 확인이 가능하다. 한글 파일 및 PDF 파일 형식으로만 지원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로 학위 논문 작성 시 인용문, 출처 표기법은 아래와 같다. 1. 직접 인용 원문, 그대로 표시. 2. 간접 인용 따옴표 사용 또는 재인용 표시. 3. 재인용 저자명, 연도, 페이지 명시. 4. 번역서, 원전 기재사항 모두 포함, 부도, 균하여.
댓글, 알림, 은 사랑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again. AI Google Innovator 이지영 교수의 Microlearning.